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이준석이 즐겨보는 방송 김영윤 TV의 김영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석이 즐겨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이 인간이 또 내 걸 뭘 잘하네 이러고선 즐겨볼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더 힘들게 눈 빠지게 보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성상납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28일에 강신업 변호사께서 이준석의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했으니까 이거는 무고죄가 맞다라고 해서 2022년 7월 28일에 이제 무고죄를 고소하고 2022년 10월에 경찰에서 이제 혐의가 있다, 무고죄가 있다.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성취를 성취한 거예요. 10월달에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가 된 건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올린 거예요. 표정. 요. 성접대 사실상 인정된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그래서 이제 검찰에 2022년 10월에 송치가 됐습니다. YTN 자막 뉴스로 나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3일 날 임기가 마무리되죠. 네. 15일까지인데 토요일, 일요일 깨니까. 그러니까 13일 날 전에 이제 풀어줄 놈들 다 풀어주자. 그 중에서 계속 우리가 그 중에 한 놈이죠. 제일 그냥 가볍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 일부의 캐비넷 열어라라는 요청이 꽤나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형사 일부 캐비넷에 김종숙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그 중에 김종숙을 털려니 이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이준석부터 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분히 고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9월 5일이 금요일이죠. 9월 5일이 목요일이죠. 네. 9월 5일 날 목요일 날 결정이 이미 났어요. 검찰에서 무혐의로 그냥 없는 걸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내자. 그럼 9월 5일 날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해야지. 그러면 그게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전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결정이 났음에도 금요일 날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저녁에. 그것도 6시 43분에 문자로 띡. 전화도 안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화로 좀 해주던지 아니면 뭔가 언지를 줘야 되는데 문자로. 네, 기자들 다 퇴근하고 금요일 날 이제 불금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6시 43분에 문자로 강신업 변호사님한테 문자로 보냈다. 문자를 못 봤을 시에 그냥 넘어갈 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묵혔잖아요. 이 기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금요일 날 일찍들 퇴근합니다. 한 3시, 4시.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 출근들 하는 기자들이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월요일 아침 조간에 센 게 나가야 되니까 일요일 날 오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보면 인터넷 뉴스들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조간 신문이 실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일찍 퇴근해. 그러니까 6시 40분이면 기자들 한참 술 먹고 뭐 이럴 때야. 그러니까 전혀 뭐 일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띡 보내고 그래서 한 기자가 언제 이런 결정이 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9월 이제 5일 목요일 날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고의적인 플랜을 짰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건 뭔가 더 찝찝한 거죠. 확인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야. 뭐야 막 확인한 거 같은데 증거가 뭐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화면 띄우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빛 싫고요. 자, 이 약속 증서 이게 새벽 1시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최측근 김철근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 있죠. 그 김철근을 대전 유성에 내려보내서 장의사를 만납니다. 그 장의사라는 그 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뭔가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7억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부
일부러 뭐 한다, 투자 기한은 월 일부로 한다. 3년으로 한다 등등. 김철근 저기 휴대폰 번호는 좀 삭제를 했고요. 예. 그래서 2022년 1월 10날에 작성을 하러 갑니다. 이거를 하면서 성상납을 예? 그뭐 무마하겠다. 무마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 이동규 피부과의 원장님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 그런 문제는 성상납 문제다라고 그죠. 이제 직접적으로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인터뷰 자체가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한 물음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약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JT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상황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아이카이스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으로 지금 있는 김소연 변호사께서 이제 그 기자들하고 질문에 전날 엄청 더웠을 거예요. 전날 질문에 한 20차례 넘게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500페이지짜리 책이 한 10권 정도 가까이 된다. 그만 2,000장 정도. 뭐가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 증거 그다음에 자료가. 그런 그 진술 조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이면지를 안 써요. 한 페이지만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빳빳하게 이제 넘기면서도 기분이 좋거든요. 예. 이제 2장짜리가 아니니까 앞뒤가 아니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게 한 500장짜리가 한 권으로 묶어지는 게 한 이제 여러 개가 있다, 20권 가까이 된다라고도 하니까 이제 1000장 가까이 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1000장이 10,000장 정도가 되는 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정도의 진술과 정황들이 있는데도 참으로 이건 어떤 힘일까? 이제 신의 영역으로 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 페이지부터가 조금 황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인정이 어렵다. 여성도 특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성상납 상대 여성이 특정 안 됐다는 건데. 근데 이게 단발머리 그녀 그때 당시에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다. 블라우스.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뾰족 구두를 신었는데 뭐 이제 나갈 때는 운동화를 신어서 키가 작아졌다. 뭐 등등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는데도 여성이 특정이 안 됐다라는 게 그 특정된 여성이 뭐 관계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오랜 시간이 거쳤고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어서 진술이 번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도 충분히 보잖아요. 그럼요. 7억 각서까지 쓰면서 새벽 1시에 내려 보내는데 뭔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했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들 저 진술만 믿고 안 했다는데요? 그럼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 뭐 7억 각서라든지 어떤 그 제3자의 증언, 그다음에 기사가 데려다 준 거 있고, 그다음에 흰 브라우스가 나왔고, 이것도 그다음에 영수증도 나왔고, 왜냐면 그 술값 왜 엑스트라 그러니까 술값이 터무니없는 그거는 그 성접대 그 뭐야 화대라 그러죠. 그런 정황이 나오면 성접대 받았다는 걸로 해야지. 성접대 여성이 나 안 했는데요, 뭐 안 한 거야?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MBC에서도 방송에서도 뭐라고 워딩을 하냐면요, 실체가 없다라고 밑에 자막을 띄워요. 그러니까 MBC가 그리고 이런 거 내용들 보면 실체가 없다라고. MBC는 이제 준석이 편을 많이 들죠. 그러면서 성상납 주장 당사자가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됐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접대를 했다라고 지목한 여성도 조사한 결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증거 불충분 으로 혐의 없음으로 던졌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뭐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짓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근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판단할 사람이가? 안 하겠죠. 뭐. 뻔뻔한 거. 양삼 이런 거. 양심은 저기 중국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쭉 읽어보면 그냥 이준석을 쉴드하기 위한 기사를 꽤나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뭐
장씨 그 사람도 지금 진술을 장의사. 장의사 그분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 최초 진술을 조금 신빙성 있게 둬야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동의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가까운 기억, 그러니까 기억의 조작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속 묻잖아요. 물어보면 자기가 스스로도 그 진술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헷갈리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최초의 진술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둬요. 왜냐하면 가장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그 오염이 덜 된 부분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둔단 나중에는 말이죠. 이제 법적인 걸 생각하고 이랬을 때 유리할까 저랬을 때 이러면서 기억의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청탁의 대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 이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유리한지 거예요. 이런 거, 또 정치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여기에 손상시키는 게 더 득인가?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 진술 자체가 번복됐다라는 것에 최초의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둬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균형을 잘 잃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선수들은 다 알아요. 술값이 얼마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나요? 그거 다 알아요. 그 저기 영수증 보면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이게 술값에 뭐 밴드비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공정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시세 같은 게 있어. 우리가 횟집 가도 시가라는 게 있어. 있듯이 그 양주 한 병에 얼마, 그 밴드비 얼마, 맞아요. 아가씨 차지 1차,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서빙하는 거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얼마,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이해가 가능한데 그런 환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거 보면서 우습겠어요. 그리고 그 김소연 변호사 측 같은 경우도 20차례 이상 있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기자들과 이야기할 정도면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진술이라든지 정황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내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그럼요. 그다음에 김성진은 지금 저 사기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진술을 왜 하겠어요? 자기 더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양형이 뭐 네,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7억 각서는 왜 무마하려고 7억을 왜 투자를 해줘요? 아니 월 1부면요. 요즘에 은행에 넣어도 그거보다 더 받겠다. 정기예금 넣으면. 월 일부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맞아. 아니 은행에 넣어도 지금 2% 이상 받을걸요? 그러니까 3% 가까이 받을걸? 무리하게 새벽 1시에 내려보내서 최측근을 7억 각서를 월 일부로 쓸 정도면 다급했다라는 건데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제 검찰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저기 줄 꺼진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장씨 명의 사실 확인서 그다음에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 증거라 볼 수 있으나 이건 인정한 거네. 정황증거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마치 그거네. 모텔에 들어가서 거시기를 했다고 인정은 되나 실제로 한 장면 비디오가 없어서 덮치지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거네. 그러니까. 모텔에 왜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투자각서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 부분을 조금 검찰이 정황 증거 그러니까요. 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예전에 유청훈 판사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소명이 되었으나 당대표로서 증거 인멸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 요거 투자 약정서 그러니까 7억 각서는 성매매에 대한 정황적 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 단발머리 그녀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 때문에 진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억울해 죽는 사진들을 막 띄웁니다. 억울해 죽는 사진을 막 띄우면서 성상납 실체 없다. 쫓겨난 지 2년 만에 족쇄 벗었다. 쫓겨난 지 2년 만에 야 웃기고 완전.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조선일보부터 야, 시작해서. 당을 망친 지 2년 만에 네가 망쳐놨으면서 뭘 쫓겨난지. 야. 여기 댓글들 좀 주로 보시면요. 중국의 힘이다라는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만일에 그 또 의미 있는 댓글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만일에 이준석의 학력 위조까지 이런 식이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 손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은 이 중국어를 열심히 한 하버드 학생 이준석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요. 강신하 변호사님 항고장 제출한다라고 밝혔고 최근에 일정 공유하셨는데요. 12일인가 며칠 날 그 기자분들 많이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무고죄로 이제 경찰에 항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제 일정을 밝히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가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뭉갠 게 이건 분명 문제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접대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건 면죄부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제일 마지막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준석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틈을 삐집어서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하지 않네.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하네. 우리는 이전에 이준석하고 갈라스라고 얼마나 보수 우파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당사 근데도 앞에서 끌어안고 간 게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거 불만인데 무슨 몰아내려고 해 임마. 우리는 널 몰아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몰아내질 못했는데 대통령이.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당 대표에서 그래 네가 몰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건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비를 내고 있는 그래. 당원들의 요청으로 네가 쫓겨난 거지. 그럼. 근데 그걸 한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끌어안았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너 부산인지 어디로 더 가출했을 때 그거 데려가서 끌어안고 그랬잖아.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 지선 이후에 본인은 몰아내려고 했던 거다. 이러면서 슬 한동훈과 긴 통화를 합니다. 이게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상황상 혐의가 나오고 후에 이준석이 한동훈과 통화를 하진 않았을 거고 정황상 한동훈과 이준석이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긴 통화라고 합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 긴 통화를 했다.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를. 뭐를 이 사람들이 아주 윤석열 그 쫓겨내기에 무슨 작당을 하나? 한동훈과 왜 긴 통화를 했을까? 한동훈이 이원석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긴 통화.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네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긴 이게 통화. 뭐 통화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긴 통화를 했다니까. 긴 통화입니다. 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러고서는 이준석 무고죄 무죄. 무혐의. 그리고 이원석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임기를 다한다. 임기 전에 긴 통화에 마지막 털고 갔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또 의심을 하네요. 아니 근데 준석이가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출해서 부산을 가고 부산을 자꾸 가는 것 같아. 그럼 부산에서 들은 얘기 없어요? 왜 부산을 제가 자꾸 갈까? 어디 뭐 비빌 곳이 부산이니까 생각을 하고 해운대 거기 뭐 부산에 고향이 부산이시니까 준석이가 왜 거기 자꾸 출몰하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지역을 갔느냐가 좀 광안리 해운대 저 바닷가 끼고 있으면 그쪽에도 그 화려하고 대전 유성이나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을까? 저도 지금 안 간 지가 좀 오래돼서
아니 친정집이 부산 그 해운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안 가지고를. 근데 그쪽이 밤 문화가 좋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으니까 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사적인 영역이라서 뭐라 이야기를 할 수는 사적인 없는데 예. 지금까지 드러난 도덕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웃으면서 장난칠 수 그러니까, 있을 그래. 거리가 있다고 이야, 생각합니다. 이 긴 통화 이거가 어떨지 수상합니다. 수상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죠. 뭐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